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예,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뭐 하루 만에 반등이 좀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반등 나온 증시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제하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강조를 많이 했던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면전 우려, 그래서 전쟁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죠, 그죠? 오늘 거의 대부분 올라왔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10배씩은 많으니까 올라왔는데 특정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라오는 거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분간은 그죠? 이란 이스라엘 전쟁 우려 관련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거고요. 실제로 장중에도 급등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막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오늘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김진희 형님,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네, 그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네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끝날 때 또 저기 새로 만든 단타반도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 이제 뭐 아무튼 좋은 기회죠. 증시가 폭락이 나왔는데 이게 뭐 이제 조정의 시작이다, 뭐 패닉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죠? 네. 이걸 거꾸로 이제 좋게 생각하시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오늘 아무튼 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어제 뭐 진짜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이제 그런 폭락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부담스러우셨겠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잘 끝났습니다. 일단 지수 마감한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잘 끝났거든요. 일단 어제 보시면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을 했어요. 보면 어제 미국 증시도 뭐 아수라장이었어요. 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2.6%. 그러니까 지수는 별로 안 떨어졌죠, 그죠? 네. 뭐 그냥 그래요. 뭐 마이너스 2%대 하락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3%로 끝났는데 잘 보시면 시초가가 굉장히 엉망이죠. 마이너스 6%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그러니까 뭐 그런 불만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 증시는 마이너스 8%, 코스닥은 10% 넘게 급락시켜 놓고 아니 뭐 자기들이 원인이 미국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다우지수 마이너스 2%밖에 안 빠지고 S&P 500 지수도 나스닥도 마이너스 3%밖에 안 빠졌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물론 그런 말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미국의 여기 나스닥 지수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장 시작할 때 마이너스 6%에서 시작했어요. 천하에 가장 잘 나가던,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나스닥 지수였는데 이만큼 급락을 했다. 어제 미국 증시 아수라장이었겠죠, 그죠? 그나마 이제 많이 감고 끝난 건데 여기 보시면 그 뭐예요? 미국의 이제 주요 종목들 몇 개만 볼게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아수라장이었어요. 엔비디아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6%로 끝났는데 시작은요, 보세요. 아우, 마이너스 14%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5월달 6월달에 올라간 것도 사라졌어. 여기서 수익 났다고 좋아하셨던 분들 다 지금 뭐 그러겠죠, 좀 그죠? 많이 그러겠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도 보면 아침에 시작이 다 이랬어요. 마이너스 여기다 한 4% 급락 출발했고 그 TSMC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끝날 때는 마이너스 1%로 끝나긴 했는데 시작이요 마이너스 10%에서 시작을 했다니까. 애플은 더 가관이었죠. 애플은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4로 끝납니다. 어제 잠 안 자고 나스닥 지수 어떻게 되나 쳐다보신 분들은 어제 더 힘드셨겠죠, 그죠? 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보지 마시라고. 네. 근데 아무튼 뭐 끝날 땐 잘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 하락이 점점점 이제 깊어지면서
콩닥이 나올 때는 맨 밑에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을 만든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뭐 제가 무당도 아니고 애플 여기 이제 급락한 거 요거를 보면서 야 이제 끝났어 이제 바닥 나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이게 무슨 이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대놓고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서 급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막 바닥이다 아니다 뭐 끝났다 아니면 더 떨어진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돌팔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또 어느 정도 이제 언질은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지금. 네. 이런 양봉은 2개 이상은 잘 안 나와요. 네. 이런 거는 잘 안 나온다고. 나오면 큰 거 하나 나오고 끝나거든요. 근데 어제 굉장히 큰 게 나왔어요. 나스닥 지수에서도 굉장히 큰 영망치라고 그러는데 빨간 영망치 그게 나왔고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주가는 항상 세 방향 중에 하나잖아요. 오르거나 횡보하거나 더 떨어지거나. 근데 이런 캔들이 나오면 통상 1, 2, 3 중에 확률은 다 똑같아요. 30%, 30%, 30%, 3분의 1씩. 근데 이런 양봉이 뜨면 3번일 가능성은 현재 낮아지고요. 1번이나 2번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월달, 6월달, 7월달에 올라온 게 이게 다 오버슈팅이라 그랬잖아요. 올라갈 때 어거지로 뭐라고 올렸어요? 애플은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뭐라고 올렸어요? AI 어쩌고저쩌고 다 그거였잖아. 근데 올린 거를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거를 토해낸 거예요. 먹은 걸 다 토해냈는데 뭘 더 토할 게 있냐 이거죠. 그렇죠? 네. 이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을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들었던 얘기는 왜 그래요? 이게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나 미국 정부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살짝 흔들 수도 있어요. 어제는 우리나라 이제 폭락하고 나서 정신이 없어서 막 여러분들도 이제 혼란스럽겠지만 딱 24시간 지났죠 지금? 딱 24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전 세계에서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일본만 많이 빠졌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멀쩡했어요. 보시라니까요. 미국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끝났죠. 유럽 증시는 더 가관이에요. 유럽 증시는 거의 하락한 게 없어요. 낮에 했던 얘기 또 해야 되네. 독일 증시가 마이너스 1.8로 끝났고요. 프랑스 마이너스 1.4로 끝났어요 어제. 러시아는 꿈쩍도 안 했고요. 중국 어제 하락 안 했잖아요. 중국, 홍콩, 인도 보시겠어요? 인도도 하락 안 했어요. 어제 인도 하락 조금밖에 안 했어요. 유럽 쪽은 그냥 멀쩡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2%? 세봤자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대만만 그랬다니까요. 어제 뭐 엔캐리 청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 미친놈들이라고. 왜냐면 아니 엔캐리 청산하는데 우리나라하고 대만만 해요. 엔캐리가 전 세계로 퍼졌을 텐데 엔화 자금이. 그리고 엔캐리가 그러면 엔화를 팔아서 어디로? 일본으로 들어가면 일본은 멀쩡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아니 엔화가 또 돌아다니다가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면 일본은 멀쩡해야 되는 거 아니면 일본은 왜 또 폭락하냐고. 그것도 제일 많이.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제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해 드린 거죠. 정치적인 것 같다. 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일본 증시가 끝날 때 플러스 10%로 마감합니다. 어제 마이너스 12% 급락했는데 거의 대부분 메꿨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주 센 음봉 뒤에 바로 센 양봉이 붙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그죠? 네. 여기서 추가하게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오늘이 바닥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언질은 드려야 되니까 이 정도면은 센 거는 거의 다 맞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마철 끝났다고 해서 비가 안 옵니까? 장마철 끝나도 거센 국지성 호우라든지 그런 게 와요 안 와요? 와요. 비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꼭 여기에서 이제 초짜들이
오늘이 바닥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제발 저에게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쨌든 이 정도면은 이제 혼란이 좀 거칠 수 있겠구나 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제 긍정적인 건 뭐냐면 지수가 반등이 또 세게 나왔죠. 코스피 3% 이상 반등 나왔고 코스닥은 6% 이상 반등이 나왔는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종목들이 하루 만에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이걸 보시면 오늘 뭐 이거 끝나고 나서 보는 거니까 제가 보세요. 상한가 종목은 큰 의미가 없고 이걸 보시면 돼요. 어제는 왜 하락한 게 거의 대부분이고 상승한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거래소에서 하락한 게 73개, 올라간 게 856개. 그러니까 거의 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제는 정반대였잖아요. 그죠? 코스닥을 보시면 115개 하락, 1500개 상승. 그래서 상승한 게 하락한 거에 비해서 1300%. 네. 13배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반등도 되게 세게 나왔어요. 차트를 가지고 뭐 일단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 봅시다. 휴마시스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어제 이것도 장중에 18%까지 급락했고요. 종가 마감도 마이너스 11%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보다 더 센 양봉이 나오죠. 이런 타입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퍼스텍 어제 마이너스 9%짜리 음봉 나왔는데 오늘 플러스 10%짜리 나왔죠. 그럼 뭐예요? 어제 하락한 걸 하루 만에 메꾼 거죠. 특별하게 거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게 많습니다. 요거보다 더 세게 올라온 것도 있고 좀 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런 차이인데 어쨌든 잘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나 오늘 아침에 용기가 이제 좀 있으셨으면 반타 쳐가지고 재미를 좀 보셨겠죠. 근데 이제 그런 용기 내는 게 쉽진 않으셨을 거고. 그렇죠? 네, 좋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어제 이상한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됐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요동치지 않으면 증시 상황은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환율이 어제나 오늘이나 아주 크게 오르거나 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의 급락이 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맞아요.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된 게 맞는데 그래서 이건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기계가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건드려 가지고 증시를 폭락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마치 뭐 내가 안 그랬어요. 기계가 그랬어요. 기계가 그랬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누가 짜요? 사람이잖아요. 거죠. 아직까지 완벽하게 AI한테 그걸 다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의 급락은 이게 일회성일지 또 이런 게 또 나올지는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갑작스럽게 떨어졌던 음봉이 오늘 바로 양봉이 나와서 회복을 많이 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추가 반등이 나올지 아닐지는 오늘 밤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며 그 다음에 최근에 무너졌던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빅테크들 있죠? 이 빅테크를 저는 그냥 돼지들이라고 하거든요. 돼지 뒤룩뒤룩 살찐 돼지. 네. 돼지라고 표현하는데 저 돼지들이 이렇게 쟤네들이 이제 과열됐구나. 전문가가 쟤네들 그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죠? 이렇게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돼지들이 반등이 얼마나 세게 나오느냐, 반등 후에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띠면서 안정을 찾아주느냐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시세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전문가가 할 일이지 부채도사 무도서처럼 막 부채 하나 펼치고 어쩌고저쩌고 반말 찍찍하면서 점을 쳐주는 점쟁이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요즘 새로운 점쟁이들은 보니까 교육들을 많이 받아서 뭐 영어도 잘하고 막 그러대요. 요즘 점쟁이들. 네. 요즘에 또 그 무속 그 샤머니즘 또 이런 게 또 요즘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영화 파묘 때문에 그런가? 네. 주식판에도 무당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무당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원래 싫어하는데 주식판에도 무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얘기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굉장히 잘 끝났다. 네. 굉장히 잘 끝났고 뭐 이런저런 이제 급락 원인에 대해서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다 자기들도 뭐가 뭔지 몰라서 헤맸다. 잘 끝났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올라오고 아니면 떨어지며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어떤 식으로 가느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쭉 흐르다 보면은 미 연준에서 이제 슬슬 한마디 할 거거든요. 금리를 올리네 마네 이러면서 이상할 정도로 그 미 연준 이사들, 위원들 그 사람들 입을 닫고 가만히 있죠.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겠죠. 0.25%만 할 거냐, 0.5% 할 거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선반영 내면 증시는 또 오릅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증시는요, 주식시장은 금리를 원래는 금리를 인상해도 증시가 올라가고요, 금리를 인하해도 올라가요. 이 얘기를 잠깐 짧게 해드릴게요. 금리를 인하하는데 왜 주식시장이 올라가죠? 시장에 돈을 많이 푸니까. 뭐 경기 침체 온다, 뭐 큰 위기가 왔다 그래서 막 갑자기 돈을 풀죠. 주식시장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바로 올라가요. 선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선반영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왜 올라가요? 금리 인상하면은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올라갑니다. 원래 여태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오랫동안 저금리 또는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럼 증시가 올라갔어요. 그거에 맞는 또 수혜주가 있거든요. 또 올라가요. 근데 2022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왜 이렇게 됐나요? 그 미친 사람들이 금리를 세상에 1년에 2022년에 한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 22년에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다. 그러면서 22년도에 0.25%씩 금리 인상 딱 2번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싹 바꿔서 5월달부터 미친듯이 0.5% 한 번 하고 0.75%씩 한 번에 금리 인상을 4번인가 하고 0.5%또 하고 막 그랬어요. 1년 동안의 금리가요 5. 거의 제로금리에서 5%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다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개판이 난 거예요. 판이 바뀌면서 다른 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번에도 고깃집 얘기를 했지만 아니 고깃집에 가서 맛있게 뭐예요 한우 뭐 갈비살을 이제 구워서 드시고 있어요. 그러다가 갈비살만 먹어요. 소고기 중에 맛있는 부위가 얼마나 많은데 바꾸어서 이제 또 다른 거를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판이 바뀌는 거거든. 대형주가 가다가 중소형주가 갈 수도 있고 중소형주가 가다가 대형주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기전자가 가다가 화학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경기 민감주가 가다가 방어주로 경기 방어주로 바뀔 수도 있고 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는 건데 시장을 너무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짓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거라. 금리 인하를 그냥 올해 초부터 슬슬 해줬으면 문제가 없을 것을 끝까지 안 해주고 버티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금리 인하를 하면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시장도 간다 그랬죠. 그죠? 최근에 뉴스 보셨나요? 서울의 특정 지역에 서울 아파트값, 그죠?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돌파한 데가 나왔습니다. 다시. 그러면 그 시세가 주변으로 확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산이 되죠. 그럼 주식시장이 가요? 안 가요? 가요. 부동산이 회복되기 전에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최근에 올해 1월달부터 주식시장만 올라왔잖아요. 대형주만 날아다니고 1월달부터. 그러면서 부동산 대출, 주담대 대출이 늘어나고 막 하면서 부동산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끝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동산이 그렇게 잠깐 올랐다가 한 3, 4개월 올랐다가 바로 다시 떨어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도 많아지고 주식 거래도 많아지면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되고
떠났던 개미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떠났던 개미들은 손해보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고, 끝까지 버티고 있던 사람들은 손해 없이 수익을 쌓는 거죠. 주식은요, 벽돌 쌓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서 올리는 거예요. 계단 만들듯이, 그죠? 벽돌 쌓듯이 하나하나씩 쌓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한 번씩 훅 한 번 쳐요. 이런 식으로. 너무 세게 쳤지만.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어제 급락했던 거는 오늘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트 하나 갖고 와볼게요.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갖고 와볼게요. 평상시 얘기 안 하던 거. 잠깐만. 이화산업 이런 걸로 볼까? 네. 이거는 이화산업 잠깐만요. 사정오양, 사주오양 이런 애들은 떨어지지도 않았어. 대단하죠, 그죠? 네, 떨어지지 않은 애들도 있어. 한일사료? 한일사료 이런 거 봅시다. 한일사료가 이제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잘 해놨잖아요, 그죠? 가보려고 굉장히 잘 해놓은, 잘 만들어 놓은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따지면은 다 공사가 끝났어요. 이제 입주만 하면 돼. 입주만 하면 되는데 준공검사가 다 안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잠깐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그죠? 이것도 이스라엘 중동 전쟁 수혜주가 되는 종목인데, 근데 아무튼 여기 밑에 있는데 어제 보면 막 급락했다가 막 올랐다가 난리가 났었죠, 그죠? 어제 마이너스 15%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다 그냥 패닉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즘에. 어제도 폭락이 나와가지고 7월 달에 안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는 총재에 어제 이제 한번 크게 흔들렸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렇게 생긴 차트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자, 그 전제가 있어야죠. 미국 증시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가 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4,500원인데 10% 올라오면은 5,000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5% 정도만 더 올라오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서 최소 10에서 많게는 20%, 중간이 이제 15%죠. 15% 정도만 올라오면은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까지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 종목들은 여기서 사야 되는 종목이 돼요. 왜냐면 원래 다 만들어 놨었는데 잠깐 문제가 있어서,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원치 않는 조종을 받은 거죠. 원치 않는. 다시 돌아온다. 이런 건 10에서 15% 올라오는 거는요, 큰 거래 없어도 되고 크게 뭐 호재 없어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요. 자연스럽게. 이런 종목을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샀는데 지금 손해가 한 15% 나 있는데 손절해야 되나요? 무슨 손절을 해요? 더 살까요? 더 사긴 뭘 더 사요? 왜 더 사지 말라고 할까요? 어차피 올라올 건데. 아니 15% 떨어진 것도 힘든데 지금 여기다가 비중을 더 실는다고요? 더 힘들어 하시겠지. 안 그래요? 올라올 거예요. 이런 건 이제 거의 올라온다고 보면 돼요. 특별한 회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올라온다고 보는데 왜 더 사지 말라고요? 지금 그거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서 그러는데 더 사면 더 힘들지 않겠어요?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이런 게 이제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최근에 반도체주들 뭐 얘기 많이 했지만 걔네들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뭐 한일 반도체? 네. 여기는 답도 없어요 진짜. 제가 반도체 들어가지 말라고 한 달 정도 경고했었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10에서 15% 아니면 20% 반등 나온다고 칠게요. 그럼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게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되지. 여긴 답도 없어요 이제. 손절하는 얘기도 못 하겠어요. 왜?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손절하는 얘기도 못 해요. 네. 그렇다고 들고 하라는 얘기도 못 하고 물타기 하라는 얘기도 못 하고 이쪽은 답도 없는 거라 지금.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물리신 분들은 본인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좋은 얘기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책임지셔야 돼. 네. 전기차에 물린 사람들, 2차전지에 물린 사람들이 뭐 붙들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는 캐즘이다. 일시적인 정체 현상이다, 침체 현상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AI도 앞으로 캐즘이라고 그러겠네. AI 반도체 캐즘? 똑같이 그러겠죠. 네. 전 이런 얘기도 되잖아요. 이쪽 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했으니까. 네. 이런 쪽에 물리신 분들은 답이 없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할 게 크게 없다. 네. 대한해운도 되게 잘하고 있다가 어제 한 대 확 맞았잖아요. 어제 마이너스 13% 급락했죠. 오늘 플러스 8%로 끝났거든요. 근데 시간에 의해서 많이 올랐어요. 왜?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 나면 해운주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서 올라온 것까지 하면은 어제 음봉 맞은 걸 다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물렸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시간에 의해서 이게 잠깐만요. 대한해운이 많이 올라왔어요. 5% 거래량도 꽤 있죠. 그 2,100원에 끝났거든요. 2,100원대에서. 그럼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제 급락한 거 다 회복한 거죠. 그죠? 내일 이제 또 추가 상승 나오면 이제 솟구치는 거고.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제 손절 안 하신 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또 해드린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또 이걸 잠깐 볼까요? 전쟁주 좀 보기 전에 이걸 보세요. 지금 신용 반대 매매가 얼마나 나왔는지 지금 공식적인 집계가 안 나오거든요. 이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 여기 보시면 네, 오늘 여기 보세요. 이게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무엇을 제일 많이 팔았고 무엇을 많이 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1,800억 정도 팔았어요. 그러면 많이 판 게 아니에요. 응? 이게 많이 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히 판 거지. 1,800억 정도 팔았어.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8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많이 안 팔았어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게 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이 산 게 누구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니고요. 흥하이온을 제일 많이 샀어. 흥하이온을 310억. 흥하이온을 제일 많이 샀다니까. 흥하이온이 뭐예요?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 중에 지금 제일 탄력이 좋은 뭐죠? 네, 저기잖아. 물류.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금요일날 다 팔았어요. 수익 실현하고 다 나왔거든요. 다 팔았고 어제는 안 들고 있었겠죠, 그죠? 어제는 이제 GS를 팔았고 요즘에 장은 되게 뭐 투여나서 난리가 났는데 저희 뭐 그래도 괜찮게 수익을 챙기고 있어요. 어제 증시가 흔들렸을 때 우리도 같이 흔들렸죠. 근데 어쨌든 수익 나는 게 있으니까 그거 팔아서 현금을 자꾸 돌리고 있는 거죠. 흥하이온을 일단 팔았거든요. 저희는 지금 없어요. 그럼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방 종목을 외부에 노출을 시키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흥하이온인데 어제 13%까지 급락했다가 꼬리를 많이 감고 올라갔죠. 마이너스 3% 끝났네요. 어제 이 정도 선방한 거죠. 오늘 바로 10%짜리 양봉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간에에서 대한해운이랑 같이 4% 급등 마감. 이유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 임박. 얼마나 세게 부딪힐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급등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제 그쪽 전쟁주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하고 시간의 1등은 누구냐? STX 그린로지스예요. 장중에는 이제 2%밖에 못 올라가서 꼴찌였는데 시간에서 8% 거래량도 꽤 있고요. 네. 해운주 이게 잘 보시면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제일 강했던 거는 석유, 중동 쪽은 항상 석유가 먼저 간다 그랬죠, 그죠? 흥구석유 이것도 시간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1.5% 근데 약하죠. 한국석유 올랐어요. 시간에서 3%. 근데 오늘 장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GS예요. 이거 저희 어제 여기서 우리 다 팔았다 그랬죠? 4,000원대에서 저희 다 팔았어요. 어제 장만 폭락 안 했으면 진짜 좀 더 좋았을 텐데 폭락하길래 그냥 일단 던져버렸습니다. 회원들 현금 챙기시라고. 근데 오늘 6% 추가 상승 나왔고 시간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아? 왜? 그죠? 네, 대성에너지 이것도 가스 쪽이죠? 장중에 1% 올라갔고 시간에 1% 올라가요.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순환매 도는데 다 매물대 걸리는 자리라고.
그러면 에너지, 뭐 석유, 가스 쪽에 한 바퀴 거의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아직도 종목이 안 간 게 있긴 있는데 걔네들은 안 가는 게 아예 안 가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어제도 종목 얘기는 안 하잖아요. 뭐 가스 쪽이랑 기름 쪽에 아직 안 간 게 더 있긴 해요.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걔네들은 아예 안 갈 때도 있어요. 갈 때는 가는데 안 갈 때는 아예 안 갈 때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쪽 이제 전쟁 쪽에서 가스 쪽에 다 기름 가스 쪽에 다 돌고 나니까 자 그럼 해운 쪽 돌려 해운 대한해운하고 흥하해운 STX 그린우즈스가 돈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해상 쪽이건 해상 물류 얘네들이 쭉 가고 나면 누가 가요? 육상 물류가 가겠지. 실제 오늘 육상 물류주 중에 들었다 놓은 게 있어요. 우리 현대는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들었다 놓은 게 있다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나 중동 쪽에 전쟁 얘기 나오면 육상보다는 해상이 먼저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해상 관련주들을 못 사면 육상 물류 쪽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관련주 중에 오늘 상한가 한 게 스페코입니다. 스페코는 회사 내부 악재 때문에 뭐 거래는 별로 없긴 하지만 음봉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플러스로 끝나더니 오늘 상한가 가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의외였어요. 상한가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 만나요. 누굴 만나요? 헤어진 옛 첫사랑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잠시 잊고 지냈던 매물대를 만나요. 첫사랑 만나는 거는 좋은 건데, 그죠? 이거는 좋은 만남이 아니죠. 만나야 돼. 누구를? 악성 매물대를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힌트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다른 방산주가 준비하고 있겠죠. 스페코 내일 누구 만나러 가는데 가서 이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휴니드가 방산주잖아요. 얜 이미 만나다 못해 뚫었어요 그냥. 오늘 상한가 안 가잖아요. 여기는 할 만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2등이 누구야? 스페코가 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갈게. 그럼 그 뒤에 다른 친구들이 있겠죠. 예비 후보들은 빅텍, 한일단주, 퍼스텍, 기타 등등등이 있습니다. 방산주 꽤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종목을 정확하게 뭐 사라고는 전 절대 얘기 안 해드려요. 왜? 무방에서는 저는 무료 추천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뭐가 괜찮아요? 코로나 지금 제약상.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한여름에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맞죠, 그죠? 네. 근데 요즘에는 무슨 여름에도 막 코로나 걸려갖고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응? 세상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이상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세상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네? 옛날 어르신들, 저 어렸을 때도 항상 그랬는데 여름에 무슨 개도 안 걸리는 감기가 걸리느냐 이러면서. 옛날에 막 여름에 저 어렸을 때는 막 빙가류, 막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그러면은 감기 걸렸거든요. 목이 너무 차가우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감기 걸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요즘엔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진단 키트가 난리를 치기죠. 수젠텍인데 힌트를 잘 보세요. 올라오다가 여기도 그분을 만났잖아요. 누구? 악성 매물대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를 못 가요. 오늘도 급등을 했는데 누가 가요? 상한가 아니지만 25% 올라간 게 휴마시스 진단 키트잖아요. 여긴 널널하거든요. 여기는 악성 매물대가 어디냐? 여기에요. 그러니까 널널한 거예요 지금. 여유가 있는 거죠. 그 밑에 후보들이 또 몇 개 있죠? 랩지노믹스, 진메트릭스. 오늘 어제 음봉 나온 거 다 회복시켜버렸어요. 그냥 다 회복시켜버렸어요. 랩지노믹스요. 이제 어제 음봉 되게 세게 나왔거든요. 어제 얘 마이너스 23%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왜 하냐고. 바보같이 진짜. 여기서 용기 내서 살 수는 없겠죠. 왜? 무서우니까. 그럼 이해를 해요. 근데 손절을 왜 하냐고. 참지. 진메트릭스. 손절 안 하고 단기를 배우고 싶으시면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저희는 단기 방에서도 손절 안 시켜요. 네. 손절가 주지도 않아. 네.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손절가를 걸잖아요. 정신 없어요. 손절을 하면서 딱딱딱 하면 되게 폼나게 할 것 같지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단기 매매를 손절을 너무 심하게 걸고 하면요 너덜너덜 걸레돼요. 네. 그러니까 저희 요번에 이제 단기반을 또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반 회비는 문자반 회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기는 10에서 20% 정도 그 사이에서 수익 내드리고 빨리빨리 끝내드리려고 추천하는 건데, 지금 이제 금요일하고 이제 월요일하고 이틀 동안 폭락 나와서 잠깐 눌렸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세게 올라간다고. 실제로 금요일날 추천했던 단기 종목이 어제 폭락했겠죠, 당연히. 근데 오늘 그 가격 이상으로 급등했었어요, 장중에. 매도 사이는 안 했는데 급등했었다. 근데 그쪽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단기반 쪽을 단기반으로 또 만들어놨으니까 라이브하고 문자반은 스윙이고요. 새로 만든 단기반은 카톡반은 아니에요. 근데 단기반은 뭐냐면 그렇게 10에서 20% 사이 수익을 내드리고 빨리빨리 자금 회전시키면 되니까, 투자 자금이 좀 적다. 요즘에 내가 안 그래도 물린 종목이 많이 있어서 중장기는 그렇고 단기만 조금 하고 싶다. 들어오세요, 그쪽. 회비는 한 달에 50만 원대예요. 50만 원대니까 글로 하시면 되고. 아까 여기 김진경 씨가 여기 한번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무실에서 얘기해 주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결제하고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예요? 진원생명과 이거 유명한 종목 아닙니까 이거? 이미 많이 올라와 있죠. 얘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 역배열이었는데 역배열 종목은 계산하는 게 쉬워요. 자, 여기가 대충 2,000원이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이게 역배열 종목이잖아요. 자, 주가 특정 종목이 역배열 상태일 때 급등을 해요. 그러면 이미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올라갈까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있겠죠. 진메틱스, 진원생명과학 갖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역배열 상태에서 상한가 없이 급등했을 때는요, 최근 저점 대비 50%에서 한 70%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단기 꼭지예요. 추가 급등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는 소리예요. 진원생명과학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 재유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급등을 한 거거든요, 이것도 같이.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2,000원이잖아요. 지금 얼마예요? 3,400원이죠. 자, 70% 올라왔죠. 그러면 이게 끝일 수가 있어요. 상한가가 없는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거는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역배열이 뭐예요? 장기평선이 위에 있고 단기평선이 밑에 있는데 역배열 된 지 3년 차예요. 3년 됐다고. 돌려세운 게 아니잖아요, 아직. 그죠? 그러면 아직 역배열에서 못 벗어난 상태에서 호재가 나와서 급등을 했다? 그러면 70% 정도 잡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매수가 대비 70%가 아니에요. 최근 저점 대비 70%, 맥시멈 70%라는 얘기라. 그러면 오늘 7% 오르긴 했는데 어제 음봉도 많이 회복을 시켰는데 그럼 더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여기서 사고 싶은 분들이 있겠죠? 저는 조금 그래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진원생명과학이 장점이 있어요. 무슨 질병만 돌면 여기 회사에서는 저희가 백신을 신약을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항상 발표를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에볼라, 질병이 에볼라, 옛날에 지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이런 온갖 병이 돌면은 여기 사장님이 항상 발표를 해요. 우리가 그 제품을, 그 약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항상 가요. 안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해요. 진원생명과학을 좋아하진 않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기 주주분들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 사장님 누군지 모르지만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되든 안 되든 항상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해요. 근데 개발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고요. 근데 어쨌든 갑자기 또 사장님이 또 발표하면은 상한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가 많이 달린 게 아니라 위 꼬리가 많이 달려 있죠. 4일 연속. 그러면 거리도 꽤 있었고 수급이 좋았는데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이거 말고 유사한 것도 얘기 드렸잖아요. 랩지노믹스, 진메트릭스 얘네들도 역배열이에요. 바이오주들이니까. 근데 그게 관계 아직 없어요. 이거 말고도 종목 수십 개 더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걸 추천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개 더 있다니까. 휴마시스가 뭐하다 급등한 거예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기존에 들고 계신 종목들이 좀 물려 있잖아요. 최근에 폭락 나와서 그거를 함부로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두고 자연스럽게 자율 반등, 낙폭에 따른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등이 많이 나왔을 때 손절하고 싶으시면 그때 손절해서 종목을 교체하는 거고, 지금은 아니라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잘라요. 어지간하면 자르지 마시고, 근데 굳이 잘라야 되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약간의 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진원생명과학은 부담스럽잖아요. 아까 수젠텍도 그죠? 얼마, 얘도 역배열이에요. 근데 5,000원쯤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9,000원, 9,500원. 그러면 이거는 몇 프로 올라온 거예요? 90% 올라왔다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겁니다. 완전한 저점으로 계산하면 100%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규 접근 안 하고요. 만약에 들고 있다, 빨리 팔아내는 게 그게 상책인 겁니다. 더 갈 수는 있죠. 근데 항상 그렇지 않나요? 더 먹으려고 하다가 여태까지 번 돈 다 반납하시지 않나요? 맞죠? 네, 그런 실수를 자꾸 하시면 안 돼요. 네.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맨날 조금 더 갈까 싶어서 들고 하다가 수익 나온 거 다 반납하고 끌려 내려와서 원치 않는 중장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단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단기 매매도 못해요. 왜 그러겠어요? 욕심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돈을 돌려야지 단기로 돈이 잘 버시는데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지금 증시가 많이 폭락을 했고 오늘 바로 양봉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예요? 기회를 보시면 돼요. 기회. 그러니까 어제 그 급락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냥 가짜니까 하루 만에 회복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미국의 나스닥 지수하고 M7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쭉 확인해 보면 확실하게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 와중에 미국의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그 사람들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얘기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끝났다. 이제 바로 또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전 세계가 다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풀려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의 과정이 조금 험난하냐 아니면 이제 바로 그냥 뛰어 올라서 바로 날아가느냐,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진이냐, 고속도로 타고 직진이냐, 아니면 중간에 잠깐 우회도로 타고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오느냐, 아시겠죠? 그거예요. 직진이냐 우회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밤에 나스닥 지수가 아무튼 많이 또 올라서 내일 여러분들 마음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현재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는 1.1%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가게 된다면 미국 증시가 잠시 뒤에 1% 이상 급등 출발할 걸 예상이 되고, 나스닥 기준으로 나스닥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면 내일 우리나라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에 이어서 내일까지 이틀 연속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 그러면 월요일날 폭락했던 게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실 겁니다. 손절 안 한 걸 내가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또 잘 또 이겨내고 실력이 느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 저는 그럼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